기사 너머의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국감에서도 다뤄졌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가 인천대 교수로 임용된 데 대해서 이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처음 보도해서 국감까지 간 내용인데요. 관련해서 직접 취재했던 이 김태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찬찬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지난번 관본건 이후로 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되게 핫했어요, 그 영상. 왜 핫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도 핫하길 네, 기원합니다. 네, 핫해지길 바라면서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길 네, 바라면서 간택을 받길.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 무역학부 국제경영 전임 교원 공개 채용이 있었습니다. 총 25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 중 2명은 자료 미제출로 제외가 됐고 총 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임용된 인물이 이 유승민 전 의원의 자녀 31살 유담 씨입니다. 선발 과정은 1차, 2차 최종 이렇게 진행이 됐고 1차 심사에서 3명이 올라가고 2차 심사에서 2명 그리고 최종 선발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별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차 심사는 어떤 과정으로 좀 선발이 됐던 건가요? 일단 전제를 하나 깔아놔야 됩니다. 네. 유담 씨를 뽑은 그 자리, 그러니까 인천대가 유담 씨를 임용한 그 자리, 네. 12년 동안 적합한 인물이 없어서 뽑지 않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66명에 대해서 네. 그러면 유담 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었냐? 아니면 이제 유담 씨가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나다면 근거가 무엇이냐를 네. 따져서 물어보기 위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보관해야 되는 자료 아닌가요? 그럼요. 보관했어야 되는 자료인데도 보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경찰 수사로 넘어간 상태이고요. 1차 심사 과정부터 그래서 한번 차근히 찾아보면 네. 1차 심사 과정은 정량 평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천대의 주장대로면 뭐 다 가려놓고 학력, 경력, 그리고 논문의 질, 논문의 양 이렇게 해서 총 50점짜리 이제 평가가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학력 같은 경우에는 만점이 10점, 네. 그리고 경력 같은 경우에도 만점이 이제 5점입니다. 그러면 총 15점인데 15점을 만점으로 다 받은 사람이 총 3명입니다. 3명인데 제가 이제 인천대에 추가로 해명을 요청을 했거든요. 해명을 요청하니까 인천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촬영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아침에 기사를 작성해 놓고 왔는데 네. 해명을 보면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먼저 학력 같은 경우에는 10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 이 인천대학교가 원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네. 인천대가 그 공고 지침에 이제 올려놓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무역학부 국제경영 전공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무역학부 국제경영 전공자. 네. 추가 지원 자격으로 경영학과도 경영학 이제 석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도 제출할 수 있다. 네. 추가 지원 자격입니다. 네. 근데 이력서를 살펴보니까 네. 유담 씨는 경영학과 석박사입니다. 그럼 그 추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전공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네. 추가 지원에 해당하는 전공자였기 때문에 만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가라는 이제 의문이 남죠. 그래서 다른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네. 국제경영 전공자가 총 3명입니다. 그리고 국제경영뿐만 아니라 이제 경영학과까지 포함하면 총 11명이 되는데 네. 지원한 25명 중에 자료 미제출로 날라간 2명 빼고 네. 나머지 23명 중에 19명이 다 5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력 점수 같은 경우에는 네. 기준을 전부 부합하면 10점. 네. 그리고 그 밑에는 5점, 그 밑에는 1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국제경영이라는 그 국제경영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담 씨는 경영학과 전공 그 이력서 내용만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테스트라면 5점을 받아야 되죠. 네. 근데 10점을 받았습니다. 블라인드가 맞았던 걸까요? 이렇게 이제 의심이 나오는 네. 대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담 씨가 5점을 받게 될 경우에는 네. 등수가 10등 밖으로 밀려납니다. 그럼 이 1차 심사에서 통과를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네요. 떨어집니다. 반대로 국제경영을 전공한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네. 국제경영 전공자가 3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유담 씨랑 최종까지 간 사람은 국제경영 전공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담 씨가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3위로 올라간 사람까지 이제 만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 3명이 받았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국제경영을 전공한 사람 1명은 지금 만점을 못 받았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만점을 받게 될 경우 그 사람으로 이제 유력해 보이는 그 이제 저희가 점수표를 받은 것에는 이름이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네. 유력해 보이는 인물을 찾아보면 네. 유담 씨가 또 4등, 5등 밖으로 밀려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도 이제 1차 심사에 통과할 수 없었는데 네, 통과를 하게 된 셈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학력만 봐도 그런 거고. 예, 학력만 봐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5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만약에 유담 씨가 5점을 받게 되면 이 5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담 씨랑 점수가 비슷한 사람이 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5점을 받게 되면 유담 씨는 사라집니다. 네. 사라지는 거죠. 네, 그 등수 사라져요. 네. 근데 유담 씨가 일단은 그 1차에서 학력, 경력 그리고 논문의 양 점수 만점 받았다는 게 너무 신기한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경력, 네. 예, 경력 부분이 만점인데 이제 또 만점인 건가요? 예, 네. 31살인데 경력 만점. 네. 유담 씨가 가장 최근에 했던 경력이 뭐냐면 네. 고려대 이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이제 근무를 한 네. 겁니다. 근데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그 고대를 졸업한 이후부터 이제 인천대 교원 임용 그 지원을 할 때까지 네. 기간을 보면 75일이거든요. 75일이요? 네. 그러니까 저희 75일 근무. 인턴도 3개월 이상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근무하면 만점이라는 거예요. 75일을 근무했고 네. 그리고 인천대가 추가 해명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국제 경영과 관련된 강의 이력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만점을 준다. 강의 이력.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만점을 받으면 그럼 얼만큼의 이제 경력이 있어야 되는가? 얼만큼의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가라는 기준이 남잖아요. 네. 국제 경영을 이제 석사 과정을 하는 그 시기에 네. 계절학기 2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1년인 거예요. 1년 동안 강의를 한 게 아니라 계절학기 2번, 강사로 2번 한 게 2번 수업을 한 거죠. 예. 2번 그러니까 계절을 연기 아니에요. 예, 두 학기. 두 학기. 네, 네. 두 학기 계절학기를 해서 그게 만점입니다. 어허. 예.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 그럼 이력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뭐 연세대, 뭐 이대 아니면 뭐 여러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최소 1년 이상 강의를 한 겁니다. 네. 75일보다 훨씬 많은 일수를 했는데도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유담 씨를 포함해서 딱 3명만 만점을 받았는데 네. 유담 씨랑 같이 만점을 받은 다른 한 분은 네. 교수입니다. 지방대학 교수. 그 정도는 돼야 원래 만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사에는 안 썼지만 유담 씨와 그리고 최종 경쟁자 네. 두 사람이 어쨌든 강의를 했던 이력이 있는 거잖아요. 유담 씨도 강사를 했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강의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인천대에서 면접 점수를 이 유담 씨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네. 그리고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 그 경쟁자, 최종 경쟁자한테는 기사에 A씨로 표기된 그 인물이죠. 맞습니다.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담 씨의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 점수를 줘요. 그럼 수업 시연해봤더니 별로다 이런 판단을 내렸었다는 네. 거네요. 그래서 실제 이분들 강의가 어떨까? 네. 강의 평가한 내용을 받아봤더니 네. 그 교수가 점수가 높습니다. 오호. 그럼 심사위원들만 좀 다르게 판단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차 심사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것부터 이제 의심이 되는데 네. 2차 심사에서는 애초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다 그냥 넘겨버리고 네. 이 정성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대놓고 몰아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1차 심사는 특히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량 평가여서 사실상 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심이 많이 남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전 궁금한 게 이렇게 1차 심사에 대해서 저희는 의심이 많이 드는데 인천대의 반응 또는 해명은 좀 나온 게 있나요?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네. 규정대로 했다. 규정대로 했다. 다 가려놓고 했다. 다 가려놓고 했는데 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인천대가 무엇을 가려놓았는가를 네. 봤더니 이제 연령,
사진 뭐 그런 걸 가려놓고 이름은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이름 너무 네. 직접 드러나는 증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인천대에서는 유담이라는 이름이 이제 흔하다. 뭐 이러는 거죠. 뭐.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커뮤니티나 여러 제가 기사를 썼을 때까지만 네. 해도 유담 뭐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유승민이 뭐라고 네, 그런 저도 얘기를 그걸 하는데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지사 보수 성향의 경기도지사 네. 지지율 1위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보험용으로 이 유담 씨를 뽑은 것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도 들 뿐더러 네. 유담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이름이 알려지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니까 네. 인천대가 스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뽑은 것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도 들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1차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고, 그 다음은 2차. 조금 더 주관이 개입되기 쉬운 2차 심사입니다. 2차 심사는 전공적 합성, 학문적 우수성, 또 공개 강의 면접 심사 항목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최종 2인이었던 이 A씨와 비교했을 때, 이 유담 씨는 전공적 합성, 특히 공개 강의와 이 면접 심사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서 결국에는 임용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이 A씨와 비교했을 때 전공적 합성이 높았던 이유도 좀 수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1차와 2차를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네. 1차 심사의 인천대 기준대로라면 일론 머스크가 와도 유담 씨보다 점수가 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심사 같은 경우에는 학문적 우수성과 그리고 전공 적합성 네. 이 부분을 따진 건데 1차 심사에서 논문의 질이나 논문의 양 그러니까 학문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네. 유담 씨의 최종 경쟁자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위권 3등 안에 듭니다. 네. 근데 유담 씨는 하위권에 이제 한 5-6손가락 안에 꼽히는 인물이었거든요. 학문적 우수성 맞습니다. 자체에서요? 네. 근데 오히려 인천대의 반응은 좀 황당하다 못해 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유담 씨가 학부 논문을 냈기 때문에 네. 유담 씨가 오히려 저평가받은 점이 있다. 자기네는 유담 씨가 저평가를 받아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고 싶은 게 그 내용이에요. 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오해가 다 풀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거기서 답변을 못하고 오해가 풀릴 만한 해명을 제가 들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하고 이제 끊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인천대의 해명은 유담 씨가 낸 논문이 네. 너무나도 탁월했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박사과정 논문이 너무 탁월했다. 그래서 그럼 탁월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네. 했더니 이제 임팩트 팩트라는 그 단어를 저는 처음 들었어요. 네. 저도 처음 듣는데 어떤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앞 논문을 쓰면 네. 그 논문이 게재되는 그 저널에 네. 그 평가되는 점수가 있대요. 네. 그러니까 임팩트 팩터라는 게 이제 논문 피인용 지수인데 네. 내 논문이 많이 이제 인용이 되거나 아니면 이 저널이 많이 인용이 될 경우에 점수가 높은 거예요. 네. 근데 유담 씨가 낸 시점의 점수는 네. 낮습니다. 경쟁자랑 그 비교했을 때도 거의 점수 차가 없는데 유담 씨가 논문의 주제도 못 정했던 시기에 그 논문 그 저널의 점수가 네. 높았기 때문에 유담 씨의 논문도 탁월하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유담 씨의 논문이 게재된 그 학술지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네. 학술지에 유담 씨 논문이 게재됐기 때문에 유담 씨의 논문도 탁월한 거다. 그런 거죠. 그런 논리인 거예요. 어허.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제 네. 그 논문 저널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그 이제 쉴드를 치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임팩트 팩터를 개개인의 논문에 적용하는 건 처음 봤다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네. 저희도 뭐 임팩트 팩터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담 씨를 뽑은 인천대 해명이기 때문에 네. 그 주장은 주장대로 그냥 저희가 다 기재를 해놓은 것이고 네. 요 내용은 앞으로 이제 강의 평가라던가 아니면 이제 수사가 진행된다던가 여러 상황이 진행될수록 다른 주장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 임팩트 팩터라는 좀 다소 생소한 그런 기준으로 또 논문이 평가가 됐는데, 또 제가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 논문 쪼개기 의혹도 있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또 어떤 내용인 건가요? 그러니까 유담 씨가 논문을 총 10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냅니다. 네. 그 중에 7편이 2024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이제 실린 논문들이에요. 네. 이 논문들을 불과 한 4개월, 5개월 만에 7편. 7편을 낼 수 있는가?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근데 기사를 찾아보면 그 논문의 이제 그러니까 제목이 거의 이제 동일합니다. 여기 이렇게 띄워놓겠습니다. 논문 네, 제목. 제목이 거의 동일한데 그 동일한 이유가 뭐냐면 최종적으로 이 논문을 게재하기 전에 네. 이 논문에 들어가 있는 여러 챕터를 네. 다른 저널에다 다 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을 가지고 이 논문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리고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미리 해보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자기 논문을 자기가 표절하는 형태의. 아, 예. 그럼 뭐 10챕터가 있으면 여기는 뭐 1, 2챕터, 네. 3, 4챕터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쪼개서 냈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내서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사실상 10개가 아니라고. 그렇죠. 봐야 그러니까 되겠네요. 사실은 제가 이제 좀 의심하는 부분이 뭐냐면 인천대학교에서 공고를 낼 그 시점에 네. 유담 씨나 혹은 이제 유담 씨의 지도 교수 내지 이제 유담 씨와 관계된 누군가는 이 인천대의 어떤 기준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의심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천대가 공고를 내기 직전에 이렇게 벌어진 일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좀 의심이 남아 있습니다. 저랑 또 서두에도 말씀 주셨지만 이 자리가 몇 년 동안 적격자 없음으로 뽑지 않았던 자리잖아요. 네. 그럼 여태까지 사실상 23대 1이 아니라 66대 1? 사실 66대 1 이상이죠. 사실은 네. 23명이 지원했으니까 그럼 이제 89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1등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보도를 하기 위해서 네. 인천대에 최근에 임용된 유담과 비슷한 사례를 네. 이제 추가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비슷한 사례라면 그러니까 이제 박사 후에 바로 이제 임용이 되는. 네. 근데 요걸 비교했을 때 네. 유담 씨의 이제 채용이 적합했는지 여부는 또 한번 독자분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관련해서 인천대 내부에서도 사실은 뭐 시위가 벌어지는 대자보도 붙고 굉장히 논란이 거세더라고요. 네. 어제 이제 기사가 난 것 같은데 이제 결국에는 경찰이 조사에 착수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찰에 최근에 이제 고발이 이루어졌고 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보도를 했던 그 66명의 자료가 없어졌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담 씨와 관련된 특혜 의혹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좀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좀 궁금한 게 아까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유승민 의원과 인천대 간의 유착 관계도 조금 캐치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100%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의심이 된다는 부분들은 포착이 돼서 추가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기사를 쭉 보면서 되게 많은 사례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유명 정치인의 자녀 관련한 특혜 의혹이 사실 이번만이 아니잖아요. 네. 뭐 조국 전 대표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제? 또 그렇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그렇고요. 근데 언론들이나 또 수사기관들이 움직이는 거는 좀 이전과는 좀 다르다, 좀 많이 더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초기 보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그 추가 보도가 없었고요. 여기 이제 국감에서 진선미 의원이 거론을 하면서 나온 네. 보도들, 그리고 진선미 의원 이후에 조국 전 대표가 자신의 딸과 관련된 그리고 공정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네. 그에 대한 비판 보도가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예전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조국 전 대표의 그 딸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거의 뭐 5천 건 이상 보도가 네. 됐거든요. 사생활까지 아주 깊숙하게 들어갔었죠. 맞습니다. 네.
근데 유담 씨와 관련된 보도는 거의 뭐 유담 씨 자체를 비판하는 보도는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도량을 찾아보더라도.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수사 또한 조국의 잣대로 비춰봤을 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건 저는 이제 사실 뭐 동떨어진 얘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검찰 개혁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검찰이 흘려주면 네. 수사를 바로 들어가서 흘려주면 그게 보도가 됐거든요. 네. 유담 씨의 사례는 제가 취재해서 역으로 보도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브리핑을 하거나 뭘 할 때까지 거의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하. 네, 과거에도 느껴봤던 것들이고 네. 그만큼 이게 이제 언론이라는 것이 어떤 필요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보도를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좀 계기였어요, 저는. 네, 아주 중요한 취재하고 계시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일단 뭐 여러 이제 궁금증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궁금증들은 저도 똑같은 걸 갖고 있으니까 계속 취재해서 계속 보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다른 자리 마련해서 또 하나하나 낱낱이 좀 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 너머의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 사건의 지평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